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내면 아이 저자 오수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86페이지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은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말한다. 대뇌 피질 밑에 위치한 대뇌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감정은 모든 정신작용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다. 감정 자체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뇌의 작용이다. 두려운 감정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찾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맞서 싸우는가 하면 사랑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도 한다.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닌다. 그러면 많은 난관과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은 때로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옛 어른들은 화병이란 말을 한다. 화를 표출하지 못해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병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강의 시작 전 가슴을 지그시 누르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점검하게 한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40대 보육교사인 그녀는 아픈데 소리를 내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정말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 상태이다.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 괜찮아만 하면서 제 감정을 누르고 있었네요. 이런 그녀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 안에 가두어 놓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화가 날 때 가슴을 치는 것은 감정이 자신에게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써보겠다고 말한 그녀의 얼굴은 좀 더 평온해 보였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커진다. 웨인 다이어의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에서 한 가지 생각을 적어도 17초 동안 계속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긴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있었던 골치 아픈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자 그 순간 불편했던 일들이 떠오를 것이다. 내 생각과 충돌된 불쾌한 일들이 모두 생각날 것이다.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장이 된다. 17초 동안의 생각이 하루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시작하면 나의 눈에는 이미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집은 지저분해 보이고 정리되지 않은 식탁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빨래 바구니는 넘쳐나 있는 것만 보인다. 곁에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도 미워 보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17초 동안 내가 했던 생각이 감정을 만들면서부터였다. 극단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고통받을 때 감정이 자신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믿기 쉽다. 끓어오르는 슬픔으로 인해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감정에 압도되어 오늘 조용히 누워 내일 해가 뜨지 않도록 기도해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들은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감정을 움켜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감정에 몰입되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정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이므로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움켜쥔 채 괴로워한다.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슬픔의 발을 깊이 담근 채 슬프다고 한다. 절망의 늪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러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슬픔의 먹구름이 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다. 누구의 삶이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린다. 나에게만 홍수처럼 오고 다른 사람에게 이슬비처럼 오지 않는다. 모두에게 같은 양의 비가 온다. 하지만 그때 이 비는 도대체 언제 그치는 거야? 이 어둠은 언제 거치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 반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 비가 지나가면 맑음이 오겠지? 어둠이 지나가면 햇볕이 오겠지 하면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계절은 순환한다. 나무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진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순환한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도 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패턴을 관찰해 보아야 한다. 외적인 환경에 따라 수시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가? 옆 사람이 칭찬해주면 나빴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가? 비난을 받으면 기쁜 감정이 바로 화로 바뀌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나의 감정 굴곡이 심할수록 감정이라는 파도의 풍랑이 높을수록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감정의 지배에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는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에고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으면 기뻤다가 비난을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가라앉을 때까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항상 자기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감정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늘 자신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울음소리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긴다고 하자. 그 순간 감정의 주인인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긴 거야 라고 감정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 감정은 마음이라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 파도도 바다에 속하지만 바다 자체는 아니다. 표면에는 사납게 폭풍치는 바다도 깊은 곳에 들어가면 고요함을 품고 있다. 폭풍같이 사나운 감정 너머에 깊고 밝은 마음이 있다. 그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면 된다. 분노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는 우리를 볼 수 있다.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담하게 바라볼 때만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풍랑이 높아졌다 낮아지듯이 우리의 감정도 치솟았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자.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또 슬픈 일이 당신을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감정은 우리의 삶의 역동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꼼짝없이 지배당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감정의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서핑하듯이 감정을 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임을 자각하는 순간 감정의 힘은 한풀 꺾인다. 그리고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감정이 주인이 된다. 화가 날 때는 산책을 해본다. 애로울 때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거나 춤을 춰본다. 슬플 때는 잔잔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본다. 기쁠 때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감정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 감정이 창조된다. 하지만 감정의 반응 패턴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이미 익숙한 길로 감정이 질주해버린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잘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창조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잘 빠지는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해보자. 그러면 기쁨으로 인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감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보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싱글싱글 웃어보자.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강한 습관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한다. 어떤 생각을 오랫동안 해버리면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돼버린다. 땅 위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신념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가는 길에 발목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한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 나를 불안하게 하는 신념에서 벗어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신념에서 벗어나보자. 그리고 당당해지자. 나는 감정에 의해 쉽게 바뀌는 나 자신이 아니라고. 나의 감정은 내 것이지만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되뇌이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정은 내 것이지 내가 아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제 휩싸이다 보면 그 감정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에서는 감정은 계속 말을 하죠. 내 것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 감정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슬프다고 해서 내가 슬픈 사람인 것은 아니죠. 나의 감정은 오늘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또 화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를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